안녕하세요. 한 달에 한 번 미국 주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에 ITA, 방산 ETF에 이어서 ETF 상품 읽어주는 남자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XLB라고 해서 헬스케어 관련된 기업을 모아놓은 그런 ETF입니다. 관련 ETF는 제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에서 1군 ETF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유수는 5주, 그리고 관련 보유 개별 주식은 파이자 15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주간 시장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팡주 대표 4대장, 5대장이죠. 해서 하는데 애플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상승을 보여줬어요. 페이스북 1.78, 아마존 2.51, 넷플릭스 1.38, 구글 1.62. 그래서 애플만 혼자서 1.73의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팡주 말고도 사실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여주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에 금융의 JP모건은 4.90, 거의 5%나 올랐죠. 하고 헬스케어인 제약회사 파이자 2.87, 다만 이제 부동산 쪽이 좀 약하게 나타나서 아메리칸 타운 1.82%를 약세로 나타냈습니다. 이제 제가 보유하고 있는 소니,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는 도요타와 다른 두 개 기업인데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투자하는 거는 소니밖에 없어서 소니는 아주 좋은 강세를 보이면서 이번 주간을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테슬라가 S&P 500 지수 편입 이후에 지난주 19% 상승하고 이번 주에도 19% 상승했다고 합니다. 경이롭네요. 제가 안 산 게 조금 아쉬울 정도예요, 이제는. 아무튼 증시는 그랬고, 산업별로 살펴보면 에너지 업종은 이번에도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강한 상승세를 이끌어냈습니다. 특히나 옥시덴탈에서 마찬가지 상승세를 보였고, 아마도 보잉 같은 항공주 영향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어요. 항공기가 아무래도 석유, 그러니까 항공유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에너지도 그렇고 다른 산업에서도 상당한 지금 호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부동산 섹터가 유일하게 약세를 보였는데 사실 상업 오피스 리츠 쪽은 상승세를 보였어요. 제가 다 일일이 한번 봤는데 통신 리츠도 조금 약한 상승세를 보였지만 거의 0% 초반대 플러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클라우드나 AI 관련 데이터 센터나 주택, 그리고 아파트 임대 등 쪽에서 하락을 보이면서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 같아요. 물론 약한 마이너스긴 합니다만 이쪽에서 좀 큰 폭으로 하락을 기록하면서 아무래도 부동산 리얼 에스테이트 쪽이 좀 약하게 보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요 이야기거리를 좀 꼽아봤는데요. 한 3가지를 꼽아봤습니다. 다들 이번에 거래를 해보셔서 알겠지만 추수감사절로 미국 증시가 하루는 휴장을 하고 하루는 단축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 이 포인트보다도 이번 추수감사절로 코로나 확산이 좀 심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하루에 확진자가 20만 명이라고 하는데 이제 추수감사절 복균이라고 하네요. 그 일정 기간이 끝나면 이제 좀 나타나지 않을까, 코로나 감염 여부가. 그래서 약간은 좀 증시가 다음 주에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강한 조정이 왔습니다. 최대한 14% 폭락이라고 해요. 폭락 직후 2년인가요? 3년 만에 시세 회복에도 불구하고 미국 재무부 규제와 차익 실현으로 강한 조정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14%가 떨어졌고 이 가운데 리플 같은 경우는 27%까지 폭락하면서 강력한 변동성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변동성이 크다라는 것은 암호화폐 가치에 대한 신뢰 문제가 좀 다시 나타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스트라제네카 이제 백신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게 이제 옥스포드 대학교가 공동 연구 중인데 이제 3상 임상 시험 결과 뭐 평균 70% 면역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발표가 됐어요. 근데 이제 백신 투여량에 따라서 그 면역 효과에 대한 결과가 좀 다르게 나타나고 뭐 적게 투입된 사람이 백신 투여량이 적은 사람이 더 면역력이 높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오락가락하는 결과가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이나 이제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서 임상 참가자들 중에서는 고령층이 없는 것으로 좀 나타나면서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제 관련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CEO 이제 파스칼 소리오 CEO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적인 임상 실험 계획을 밝혔고 이게 좀 어느 정도 신뢰에 대한 회복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참고로 10월 달에는 아스트라제네카 이제 브라질에서 임상 시험을 했었는데 참가자가 사망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엔 아무래도 뭐 제 생각뿐만 아니라 기사에서도 성탄절 이전에는 긴급 승인 받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듭니다.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는 뭐 영국, 미국, 일본, 인도, 브라질 등에서 지금 선계약을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뭐 늘 보시는 보유 현황과 이제 계좌 현황인데 이제 호조세 강한 상승세를 이끌어내면서 여전히 수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좀 특별한 게 좀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비아트리스라는 거를 저는 안 샀는데 파이자를 갖고 있다 보니까 한 주를 그냥 줬습니다. 이제 비아트리스가 뭐냐면 파이자에서 이제 혁신적인 신약, 새로운 신약을 이제 집중하기 위해서 특허 만료 의약품 판매 사업을 분리를 했는데 파이자가 작년인가요? 밀란을 인수하면서 그 사업부가 업존인데 그 업존이라는 사업부와 밀란을 합병하면서 비아트리스라는 것이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이자로부터 아예 떼어져 나왔고 그거를 새로 하나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의도치 않게 받았기 때문에 제 포트폴리오 없어서 팔 생각입니다. 매도할 생각인데 타이밍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지금 보유 현황과 계좌 현황은 이렇고 잘 가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ETF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엑셀비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전부 미국 기반으로 되어 있는 미국 기반의 이제 기업들로 이제 모아져 있습니다. 출시일은 98년 12월 16일입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한 21년 된 건가요? 21년이 넘었구나. 굉장히 지금 오래된 그런 그런 ETF고 운영사는 SPDR이 하고 있습니다. 투자 분야는 제약과 헬스케어 장비, 뭐 바이오테크놀로지 같은 경우가 있고 운용 보수는 0.13%로서 굉장히 좀 낮은 운용 보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용 자산은 240억 달러로서 한 4, 5조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ETF 운용 규모 기준으로는 뭐 지역 필터 이런 거 걸지 않고 딱 보니까 한 46위 정도 되더라고요. 어느 정도 좀 상위권인 것 같습니다. 거래량도 상당히 높은 점에서 ETF에 좀 매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주당 배당률은 1.5% 세전 기준입니다. 하고 배당 성장률은 10년 CAGR 연평균 성장률을 따졌을 때 10.37%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면 옆에 이제 탑10 홀딩스인데 10개가 한 50%의 그런 웨이트라고 할까요? 그런 뭐 중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름 다 들어보셨을 법한 뭐 존슨앤존슨, 뭐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뭐 파이자, 마렉 아니면 에보트 이런 경우도 있고 해서 뒤에서 한번 대표적인 3개 기업을 꼽아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시죠. 주요 보유 기업입니다. 그래서 총 보유 기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개, 65개, 뭐 65개이고요. 일단 첫 번째 순위별로 살펴보시면 1순위에 존슨앤존슨이고 9.45%의 비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섹터에서 시총 기준으로 1위를 가져가고 있고요. 티커는 J&J이고 뭐 존슨앤존슨은 뭐 다들 생활건강용품으로 알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좀 그렇고 뭐 이것뿐만 아니라 의약품, 뭐 의료 진료기 등을 판매한다고 해요. 그래서 좀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제가 사진에도 첨부를 했지만 뭐
리스테린도 있고 뭐 타이레놀, 뭐 아큐브 렌즈도 있고 뭐 핸드크림 뭐 아니면 뉴트로지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인데 이거는 제가 찾아보니까 제약이나 이런 쪽은 아니고 미국 최대 의료보험사라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보유 비율이 한 7.59%로 2순위. 그래서 산업 섹터도 보건의료가 아니라 금융 섹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인베스팅이 찾아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총 기준으로도 5위예요. 상당히 높은 그런 순위를 갖고 있고 티커는 UNH. 그래서 이것도 보험, 의료보험 서비스와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뭐 대표적인 플랫폼으로는 뭐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와 옵텀이라고 하는 그런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파이자에서 3순위고요. 보유 비율은 한 5.16%, 보건의료 섹터에서는 4위 정도로 시총 순위를 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티커는 PFE입니다. 일단은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제약회사고요. 뭐 창립은 1849년입니다. 존슨앤존슨보다 37년이나 먼저 창립을 했고요. 역사적으로는 엄청나게 긴 그런 기업이 아닐까 싶어요. 대표적인 뭐 제품으로는 영양제 센트롬 다들 뭐 아실 것 같아요. 직장인 분들은 가끔씩 보시면 복용 그러니까 뭐 섭취하고 계신 분도 계신데 그런 것도 팔고 있고 뭐 젤독스라고 하는 조현병 치료제 아니면 챔픽스 금연 치료제도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알고 계시는 비아그라 제품도 팔고 있고 파이자는 존슨앤존슨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백신을 지원받아서 개발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파이자는 좀 다르게 아마 따로 펀딩이나 이런 걸 받지 않고 백신 개발을 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백신과 관련된 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 추이 시뮬레이션을 살펴보니까 뭐 1998년도부터 시작해서 뭐 흐름 자체는 계속 우상향입니다. 물론 주식이라는 게 주가라는 게 뭐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다 보니까 뭐 내렸다 오렸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ETF 기간별 퍼포먼스인데 이거는 뭐 제가 시뮬레이션을 예전에 ITA 이제 방산 ETF 할 때 보여드렸는데 SPDR 그 관련 홈페이지 공식 홈페이지 가서 보니까 따로는 이걸 시뮬레이션을 마련을 안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분기 말 기준으로 해서 퍼포먼스를 지금 좀 캡처를 해갖고 왔는데 뭐 1년간 수익률로 보면 뭐 20%가 올랐었고 만약에 이걸 제가 뭐 출시했을 때부터 투자를 했다면 한 8%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고 그렇게 이 그래프에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코로나 백신이나 이런 거가 이제 앞으로 나오고 해야 되기 때문에 뭐 XLB에 대한 그런 뭐랄까요 가치는 더더욱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유사헬스 ETF인데 XLB와 이제 VHT, IYH 해서 다른 두 가지를 한번 꺼내와 봤습니다. 그래서 뭐 VHT는 뭐 뱅가드에서 하는 거고 IYH는 iShares 블랙락에서 운영하는 그런 ETF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 제일 첫 번째로 운용 시점이 언제냐, 언제 출시를 했냐 해서 98년도엔 XLB가 가장 오래됐습니다. 저는 좀 오래된 그런 상품을 선호를 합니다. 왜냐하면 금융위기라던가 뭐 그런 굵직한 좀 금융계에서의 뭐랄까요 그런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그런 상품을 선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XLB는 98년도라서 이거에 대해서 우위를 갖고 있고 뭐 운용 보수는 사실 비슷해요. 뭐 0.13, 0.10 다만 이제 iShares에서 하는 거 0.43%로 좀 꽤나 높죠. 그래서 뭐 VHT가 뱅가드에서 운영하는 게 조금 우위를 갖고 있고 총 운용 자산에서는 압도적으로 XLB SPDR ETF가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률 자체도 XLB가 VHT보다는 다소 앞서가고 있고 IYH는 뭐 딱히 뭐 선호할 수 있는 게 없네요. 그리고 연배당
연평균 배당 성장을 5개년으로 했을 때는 VHT가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탑홀딩스 이제 보유 기업을 보면은 아마 비슷해요. 이게 탑 10에 있는 기업들은 거의 뭐 사실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 이제 얼마나 많은 기업을 보유를 하고 있냐라는 것인데, VHT 이제 뱅가드 거는 426개나 돼요. IYH는 125개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XLB는 뭐 그 정도까지는 사실 아니거든요. 이제 뭐 50개가 좀 넘었었네요. 잠시만요. 몇 개였죠? 65개인데 이 정도면은 상당히 좀 많은 그런 차이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엔 그래도 3개 중에 투자를 하신다면 개인적으로는 XLB가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ETF의 좀 매력이라고 할 거는 이제 한 2가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는 고령화고, 뭐 다른 하나는 뭐 완치되지 않는 또는 뭐 치료가 어려운 질병이 인간 세상에는 존재한다라는 점입니다. 일단은 고령화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 이제 고령화가 이제 트렌드예요. 아무래도 사람이라는 게 천년만년 살 수도 없고 나이가 들수록 어디가 아프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수혜를 받지 않나. 건강하게 살려면 이런 제약이라던가 뭐 의료기기, 뭐 의료보험 이런 쪽이 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력적인 요소로, 상승 요소로 좀 생각을 했고,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료비가 세계에서 이제 가장 높잖아요. 그래서 의료 민영화가 이제 가장 극에 달아있는 그런 상태여서 앞으로 향후에도 뭐 지속적으로 이제 가파르게 상승할 이제 물가 지수 항목에도 이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치되지 않는 치료나 질병, 아까 언급했던 이거는 뭐 아시다시피 에이즈도 있고 에볼라 바이러스, 그리고 지금도 있는 뭐 코비드 19이라고 하죠.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고요. 이거는 지금 저희가 처해 있는 현실이고, 근데 이것 말고도 더 무서운 질병이 있을 거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또 분투를 할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기업이 발전하는 거고, 새로운 제품이 나오고 서비스가 나오면서 기업의 가치가 더 상승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2가지 정도를 매력 요소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ETF에 대해서 한 줄 요약을 하자면 어느 시점에 투자해도 항상 저점인 ETF.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쭉 우상향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인간이라는 우리 사람과는 분리할 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계속 우상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오늘 또 일요일이고 또 코로나 확진이 뭐 400 중반인 것 같은데 며칠 전만 해도 500이 넘었던 것 같아요. 저도 좀 요즘에 좀 쌀쌀해서 감기 기운이 온 것 같아서 오늘 하루 종일 집에 있었는데, 아무쪼록 이제 구독자 여러분이나 뭐 시청자분들도 건강 유의하시고 뭐 내일 출근 준비도 하셔야 되니까 오늘 일요일에 좀 이거 한번 들으시고 영상 한번 보시고 마음 편히 그리고 하시고 이제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번 미국 주식이었고요. 다음에도 좋은 컨텐츠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